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여자 나이 40이 되어보니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게요. 네, 제가 올해 2021년 7월 17일에 40살의 생일을 맞이하거든요. 40살 생일 이틀 전인 7월 15일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책인 여자가 봐도 예쁜 여자들이 서점에 입고되는 날이에요. 이번 생일은 이래저래 저에게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생일과 출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아온 40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1번 마흔의 수면욕, 2번 마흔의 식욕, 3번 마흔의 성욕, 4번 마흔의 연애, 5번 마흔의 씀씀이까지 총 5가지 테마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5가지도 한번 되짚어보는 차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에 가장 큰 축이 되는 주제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위기 미인이거든요. 미인이라는 단어는 정말 타고나기를 예쁜 분들이 독점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위기 미인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 관점으로 여자들을 많이 관찰을 해왔잖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냥 미인이 아니라 분위기 미인이라면 나도 거기에 조금은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요, 제가 40 정도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많이 도착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사실 40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살짝 우울했어요. 음,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진 못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슬쩍슬쩍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번 오늘 이지원 라디오를 위해서 40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용기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처럼만 잘 걸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40이라는 나이는 어딘가에 도착해서 정박하는 그런 안정적인 나이가 아니라 어딘가로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도전적인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에 도착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테마로요. 1번, 마흔의 수면욕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말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죠? 누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1순위야? 여러분은 이 질문 어떤 대답 하실 거예요? 혹시 고민이 돼요? 아니면은 즉답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즉답을 할 수 있고요. 저의 1순위는 단연 수면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이었어요. 왜 그런 애 있잖아요. 무리하면 꼭 몸살 나고 겨울 되면 꼭 감기 걸리는 그런 애가 저였거든요. 그런데 잠을 좀 많이 넉넉하게 자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엄청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꼭 8시간씩 잤고요. 되도록이면 9시간씩 자고 싶다.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대 때는 제가 물리치료사로 생활했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다 보니까 대략 8, 9시간씩 자는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워크앤 밸런스를 잘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나 저의 그 생활은 30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31살에 갑자기 신내림 받은 사람처럼 사업 계획서를 쓰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가 됐거든요. 물론 이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처럼 열정이 없던 어른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직도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리하여 30살 내내 저는 제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매일매일이 과로 상태였답니다. 그러다가 작년 즈음이었나? 어느 날 밤을 샜는데요. 세상에. 이틀 동안 시체가 된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반나절을 벌고 이틀을 버린 셈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팩트, 사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얼른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은 좀 마음을 많이 회복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분명 체력이 떨어진 건 맞지만요. 어떤 일에 결정하기 앞서 옛날에는 조금 더 무모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원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절실히 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은 내 행복에 좀 더 근접한 그런 결정들이 많아졌어요. 역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나 봅니다. 2번 마흔의 식욕입니다. 저는 30대 때까지도 1일 1식 했거든요. 제가 창업한 아이템이 다이어트 어플 서비스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일이 너무 바빴어요. 배가 너무 부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일 1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인가? 올해 초쯤인가? 제 몸에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여자의 마법 기간 즈음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씩 장염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공복 기간이 너무 길어서 내 장 내에 유익한, 그러니까 좋은 세균이 번식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 내에 아군이 너무 부족한 상태로 지내왔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1일 이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력도 생기고 활력도 생겨서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보통 문제는 식사 외에 다른 음식에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문제의 음식은 바로 맥주입니다. 저의 맥주 문제에 대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담긴 글을 가져왔어요. 네, 제가 쓴 에세이인데요.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야, 그것은 감탄이 아니라 비명이었다. 오밤중에 체중계에 오른 내가 지른 소리였다. 은근히 느끼고는 있었다. 몸 여기저기에 살이 오르고 있음을 말이다. 그러나 체중을 재지는 않았다. 다이어트 어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만큼 8년간 한결같은 체중을 유지해왔다. 때때로 살짝 찌기도 하였으나 이내 원래대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체중 항상성이 훌륭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내 속에는 쪄봤자지 하는 믿음이 터줏대감처럼 기세등등하게 자리했다. 그 믿음은 보기 좋게 배신당했다. 맨발을 감지한 체중계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못 보던 앞자리였다. 나는 마치 그 숫자를 모르는 사람처럼 슬며시 내려왔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오류를 의심하며 자리를 옮겼다. 다시 올라갔다.
소수점까지 동일한 숫자가 표기되었다. 나는 괜히 읊조렸다. 성능 좋네, 샤오미. 일기장을 펼쳤다. 이유를 분석해 보아야 했다. 하나 둘씩 되짚어보니 범인은 맥주였다. 나는 그간 맥주 한 캔 정도는 고민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맥주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맥주를 안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맥주를 먹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요 몇 달 맥주 없이 살아봤다. 만에 하나 알코올 중독 그런 거면 어쩌나 두려웠다. 하지만 웬걸 나는 맥주 없이도 잘 살았다. 문제는 맥주를 끊으니까 빵이 좋아졌다는 것. 예전에 필라테스 선생님이 지원님은 빵은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저는 빵 나오는 시간에 빵집 지나가도 안 땡겨요 라고 했었는데 실은 나에게는 설레는 맥주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신감이었다. 체중 관리.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을 죽어라 아끼는 남자같이 답답한 소리다. 물론 그 숫자에는 근육, 수분, 체지방 같은 여러 체성분과 낮, 밤, 생리, 호르몬 같은 여러 변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숫자만 맹신하는 것은 바보짓이지만 나처럼 외면하다가는 후회하는 수가 있다. 숫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왜인지를 헤아려 내 일상에 반영하는 쪽이 좋다. 오늘 아침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스트레칭 20분, 플랭크 7세트, 15층까지 계단 타기 2회, 완벽하게 끝냈다. 지금까지 맥주는 안 먹고 있으나 앙버터를 잘하는 빵집에 들렀다 왔다. 이런 맛도 모르면서 인생 왜 살았니? 하는 자조와 함께 실실 웃으며 꼭꼭 씹어 먹었다. 잠깐만요. 짧게 광고 듣고 갈게요. 오늘 대화 초입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공들여서 쓴 책이 드디어 예약 판매가 됐고요. 책 제목은 여자가 봐도 예쁜 여자들입니다.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와 책은 많은데요. 내 분위기나 내 아우라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책은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분위기 미인으로 변신하고 싶은 여성들의 필독서로 만들겠다, 이런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썼고요. 놀라운 소식은요, 예약 판매 하루 만에 여성 자기계발 부문 3위에 올랐어요. 아직 이 책을 실물로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요. 지금 예약 판매에 구입을 해주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지원 라디오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돼요. 구매 인증합니다. 이렇게요. 귀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예약 판매 구매 링크는요, 더보기란과 댓글에 올려둘게요. 오늘 광고 끝. 3번 마흔의 성욕입니다. 뜨거운 주제네요. 저희 이지원 라디오 듣는 애청자님들의 나이 분포도가 1위가 30대고요. 2위가 20대고요. 3위가 40대예요. 고로 이 영상은 아직 40대가 되지 않은 여성분들이 40대가 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으로 듣고 계실 텐데요. 40대의 성욕, 이건 물론 개인차가 아주 크겠지만요. 맙소사 40살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통계를 짚어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여성은 40대에도 정기적인 섹스를 한대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미국 여성의 3분의 1은
1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절반 정도가 1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대요. 70대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건 이제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의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국 여성들인데요. 영국 여성들의 통계도 미국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망의 프랑스 여성들은 완전 다른 성생활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60대 프랑스인 부부가 매장에서 함께 란제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영화에서는 중장년과 노년 여성들이 매력적인 역할로 나오는 그런 장면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무려 70대 몸매 좋은 할머니가 레이스 속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감탄도 했대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래요. 프랑스의 성생활 통계를 보면 놀라운데요. 50대 프랑스 여성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섹스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0대 프랑스 여성들 중에서도 1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은 사람이 고작 27%에 불과하대요. 대단하죠?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정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최근에 제가 좀 꽂혀서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니어 모델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72세의 윤영주 모델 정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72세라는 나이로 최고령인데 1등을 하셨잖아요. 윤영주님은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 미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정말 죄다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인터뷰를 보니까 예술과 철학을 전공하셨고 평생 동안 책 읽고 사색하는 걸 즐기셨대요. 그래서인지 눈빛이 깊고 아름다워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1등을 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 제 이야기를 할까요? 40대가 되면 성욕이 어떻냐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30대랑 똑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막 40대 초입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성욕의 크기는 내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얼마만큼 매력적인 인간인가, 여기에 대한 욕망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갈망, 그것과도 비례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 크기가 아주 큰 것으로 결정 짓겠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그시 나이 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네, 저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자이고 싶어요. 가능한 한 오래도록 여자한 이 분위기가 제 주변에 흐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제 나이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저와 섹스를 원하는 멋진 신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제 몸과 마음을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지만요. 네, 그래야겠네요.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항상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토드 캐슬러의 Only Love is Real인데요. 살짝 사랑하는 남자가 침대에서 속삭여 주듯이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노래 같아요. 감미로워요. 한번 들어볼래요? One, two ships in the harbor. One, two lives to be lived. We rejoice, the one to set sail, with no thought of the ship coming in. 1, 2 feet back on dry land, and I'm ready to go out again. I long
4번 마흔의 연애입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달달한 얘기 좀 해볼까요? 20대 때 저는 연애의 기준이 안정감이었거든요. 그땐 왜 그랬을까요? 저는 28살에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28살에 결혼하지 못했고요. 30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저와 전 남편의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 함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로 저는 30대 이후에 그때 이후로 제가 연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남자와 내가 티키타카가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30대 내내 꽤 즐겁고 꽤 진지한 연애를 몇 번쯤 했죠.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남자와 연애하면서 매일매일 밤마다 통화하면서 웃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내가 정말 섹시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묘한 포인트를 죄다 가진 그런 남자를 만나기도 했었고, 또 30대 후반에는 난생 처음 연하와 사귀기도 했었고요. 진짜 이상형인 남자와 짧고 애틋한 연애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연애에 있어서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서로의 이상형인가? 하는 이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무슨 네가 3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이상형 타령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상형은 어떤 보편적인 기준,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 높은 학벌, 엄청난 재력,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뭐랄까, 나라는 사람, 나라는 매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또한 상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매력을 계속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거든요. 저는 20대, 30대,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매력을 발견하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훨씬 크달까요? 음,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저한테 더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 그 쾌감을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저 또한 그 남자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음,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로봇이 그러는 거예요. 느낀다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다. 나는 녹슬지만 않는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녹슬지는 않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오래 살아야 한다면 그게 진짜 고통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남은 생에 또 사랑이 찾아오겠죠? 그렇다면 서로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매력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와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5번 마흔의 씀씀이입니다. 씀씀이는 돈 씀씀이와 마음 씀씀이로 구분될 수 있겠죠? 마흔이 되면요. 돈이든 마음이든 이걸 대하는 자세가 동일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좁고 깊어져요. 제가 20대 때는 물리치료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월급 받으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제 용돈으로 쟁여뒀었는데 그 용돈의 대부분을 새로운 걸 소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 다 썼어요. 30대 때는 제가 창업을 했으니까 이 새로움을 소비하기 위한 시간이 훨씬 많았고요. 물론 그 20, 30대 때 새로운 걸 소비하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마흔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한 공부가 많은 부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움보다는 행복을 위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이제는
1만 원이 있으면 이 1만 원을 어떻게 써야, 누구와 함께 써야 가장 행복할지 본능적으로 딱 아는 거죠. 정확하게, 깊이 있게, 확실하게 만 원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흔이 되기 전에 나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나에 대한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마흔 정도가 되면 그렇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할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자의 마흔에 대한 얘기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사실 마흔이 돼도 별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헤쳐나가는 거. 앞으로도 인생은 결국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한테 이렇게 약간 덤덤한 자세 같은 게 생겼네요. 저는 지금 저의 이런 덤덤한 자세 같은 게 좋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요. 이것도 마흔 정도에 생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앞서서 고백했듯이 저 올해 초에는 마흔이 됐다는 사실이 약간은 우울했거든요. 내가 뭔가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점이 꽤 많네요. 기분이 좋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이지원이었고요. 우리는요, 결국 잘 될 거예요. 왜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졌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올게요. 안녕!